서울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아직도 크고 국외로부터의 신규 유입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수위를 더욱 높이고 Ma ora disponiamo anche la chiusura di tutte le attività commerciali, di vendita al dettaglio, ad eccezione dei negozi di generi alimentari, di prima necessità, delle farmacie, delle... Maybe they postpone it for a year. Maybe they do that if that's possible. Maybe that's not possible.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신규 완치된 환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의 환자 수가 오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계수 교수 그리고 KBS의 김용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지금 현지에서는 검은 목요일에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거의 9%, 10% 가까이 빠졌었어요.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진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CNBC 방송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우지수가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그때 한 20% 넘게 낙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대 낙폭 기록을 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면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도 오늘 하루는 7, 8%씩 떨어졌지만 지난 일주일 걸 합치면 거의 국제 유가는 3분의 1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폭락 장세가 자산 시장에서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 걸리고 그랬죠. 예. 오늘 그 폭락 오전 장중에 좀 보셨잖아요. 폭이 얼마였는지. 그 정도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연급께서는? 우리 증시에서 오후에는 낙폭을 많이 만회했죠. 네네, 만회를 오전에 10% 이상 폭락할 때는 정말 제 기억에는 우리 증시에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고 흔히 29년 미국 대공황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틀 동안 미국 주가가 한 23, 4% 떨어졌는데 지금 얼추 봐도 미국 주가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25%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 동시에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좀 전에 그 장 마감할 때는 그나마 조금 회복했지만 그래도 1780선이 좀 붕괴됐어요. 그렇게 마감이 됐고 근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30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장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발 그리고 세계적인 그 증시가 하락 폭에 우리나라까지 좀 폭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산시장 급락에도 금값은 안전자산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오르기 마련인데 금값까지 금값까지 투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하루 매일 이제 완치해서 감염자 중에 완치해서 나가시는 분들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고 매일매일 추가 확진되는 사람들 통계를 내고 있는데 완치돼서 나가신 분들, 격리 해제된 분들이 177명, 추가 확진이 110명. 그러니까 나은 분들이 새로 걸린 분들보다 더 많은 날이에요.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난 다음에 계속 환자는 늘어나고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고 이제 54일 만에 이게 첫 역전이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 병원을 나가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분보다 많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실에 이제는 여유가 좀 생길 수는 있다. 대신에 현재 여유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대구에서 보셨지만 1,800명까지 대기를 하셨거든요. 번호표를 일단 받아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숫자는 500명 쪽으로 이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인데 방역대책본부에서 주말까지는 그분들까지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총 이제 우리 사회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데 한 3,800병상을 확충을 하면 주말까지는 아마도 이제
댁에서 안타깝게 되시는 그런 확률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좋은 신호가 우리가 이제 하루 매일 확진자를 분류를 하는데 네. 그게 지난달 29일에 이제 900명을 찍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1000명 가까이 해서 엄청 공포도 느꼈고 한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600명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이번 월요일부터 200명대 그리고 잠깐 다시 200명 올라갔다가 어제가 114명 그리고 오늘 110명으로 떨어져서 아마도 지금 이제 이 추세가 갈 길을 희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콜센터에서 추가 확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계속 지금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 미국을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위험이 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PC방이나 네. 그다음에 요양원들 이런 데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도 추가 확진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전에 잘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정말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 진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통계만 보면 900명, 600명, 500명, 300명, 200명, 110명까지 내려와서 네. 저 추세대로라면 뭐 100명 아래로 내려가는 날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르지만 종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감염내과 전문의분들이나 역학 전문가들은 쉽게 종식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일반화될 것이다. 네. 메르켈 총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네. 사실은 모두 다 감염되는 날을 각오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죠. 그 독일은 우리 뭐 의학의 선진적인 나라고 네. 뭐 파스테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함부로 얘기하신 건 아닐 거고요. 왜 지금 걱정이냐면 기존에 이제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이제 186명이 걸려서 한 3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전파 속도는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백신이 없었고 별도 치료제는 없었지만 이제 끝났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빠르고 또 80% 정도는 경미하다. 네. 증상이.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네. 않는다. 특히 지금 오늘도 보건당국에서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고 그게 네. 오래 가더라 나중에. 심지어 끝까지 무증상으로 나와버린 분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문제는 아직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증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이제 우리 인플루엔자처럼 계절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왔다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탈리아, 미국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게 지금 현재만 봐도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지금 주기가 있는데 네. 이게 또 돌아가면 우리나라한테 다시 파고가 오고 이런 한참 악순환이. 진정돼서 우리가 좀 안심하고 다시 사회적 긴장이 풀어졌을 때쯤 다시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기만 봐도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에서 좀 안심스럽다 한때 신천지가 터졌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괜찮다 싶어서 걱정 덜 했는데 콜센터에서 터졌고 네. 이런 상황이 보면 아직은 안심하기엔 너무나 이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대구 경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유럽을 갔다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인데 주로 7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상황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고요. 국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종청사에 우리 중요한 공무원분들 많은데 네. 확진자가 너무 늘어납니다. 특히 해수부가 문제예요. 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행정력이 나란 일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24명으로 돼 있는 게 해수부만 24이에요. 저기서 네. 이제 가족 확진자까지 합하면 26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근처에 있는 뭐 보훈처라든지 복지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이런 데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청사 건물마다 이게 연결 공간은 다 차단시켜 놨고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 경로가 좀 나와줘야 네. 이 부분에서 확산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서울 동대문구의 교회 교인들이 수련회 갔다가 집단으로 감염이 됐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PC방 갔는데 네. 또 그 PC방에 오래 머물다가 또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네네. 네.
지금 그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콜센터처럼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PC방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에서 확진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제 5명이었고 그 사람 중에서 이제 PC방을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 넘게 지금 31시간 동안 PC방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PC방에 31시간요? 네네. 잠 안 자요? 그러고 나서 이제 PC방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네. 지금 이제 수련회에서 교회에서 7명, 네네. PC방에서 네. 4명. 4명. 4명이 감염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 경로가 전파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저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구의 그 교인분들이 수련회 간 게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네. 이때는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말 확산돼서 우리가 비상 걸렸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뭐 교회 같은 어떤 예배 활동이나 집단 활동 같은 게 주의를 누누이 했었고요. 사회적 그 거리두기 하자라는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올 때였는데 네. 또 교회 수련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좀 확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PC방 어떻게 보면 콜센터랑 똑같습니다. 네. 밀집된 환경, 다닥다닥 앉아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앉아 있고 네. 환기전 안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썼던 물품을 다른 사람이 또 쓰게 되는 아, 거고.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또 앉죠. 또 네. 다음에 온 그래서 사람이. 똑같습니다. 키보드, 그다음에 아, 칸막이 있는 그렇군요. 게 네. 칸막이도 딱 밀폐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게임을 하면서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네. 말하면서 게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도 않아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우리가 확진자 나온 지 54일째입니다. 네. 환자 이송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우리 119 구급대원들 영상이 저희 KBS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한 1분 정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차 안에서 확진자를 모시고 1시간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많이 덥기도 하고 그렇죠. 허리도 많이 아픕니다. 미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했고, 자 오늘부터겠죠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네, 미국인들 빼고요. 네, 미국인들은 엄격하게 검사한 다음에 들어오게 한다더군요. 그렇죠. 네, 미국 상황 그래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지금 저 자막 나오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이제 1,600명대에 들어섰고요. 사망자도 4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적인 비상 사태다라고 선포한 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도 워싱턴과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등 해가서 24개 주로 비상사태 선포한 주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50개 주 가운데서도 44개 주에서 네. 확진자가 나오기도 해서 워싱턴은 특히나 우리로 따지면 또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이 투입돼서 NBA 같은 경우에 우리도 프로야구 개막을 미뤘습니다. 네. 일본도 우리하고 일본 참 미국만큼 야구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개막을 미뤘는데 NBA 중단 안 하고 경기하려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선수 중에서? 네. 결국은 또 리그 중단이 됐죠. 네. 지금 저 저 선수죠. 선수인데. 네. 또 공교롭게 장난친다고 저렇게 막 손으로 만졌어요, 네. 마이크를. 네. 저게 약간 자기 딴에는 좀 풍자한 거예요. 너무 네. 이렇게 조심할 필요 없다. 유난 떨지 마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진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NBA에서도 리그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네. NBA가 이제 철없는 어떤 저런 아까 같은 장난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프로 농구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세리아 A 다 취소되고 지금 하여튼 축구 네. 무관중으로 경기하는 경우도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 예선전인가요? 네. 네. 그걸 무관중으로 네. 하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무슨 집회 참석자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확진자 있다 해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저기 있군요. 그런데 네. 펜스 부통령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던데 네.
어제는 브라질과의 정상회담 때 배석했던 브라질 대변인이 이 사진이군요. 네네. 브라질 대변인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나란히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4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온다면서 검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밀접 접촉했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19에 트럼프가 확진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뭐 알려지지 않고 보안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대중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나 아까 같은 발언이나 연설 같은 건 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는 트리도 총리 네.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레고 여사인데요. 여사가 네.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분가 아주 젊을 텐데. 네. 총리 본인도 이제 자가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까지 확진 양상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또 아마 총리 부부가 아마 40대일 겁니다. 확진자가 154명이면 진짜 잘 지키고 있네요. 유럽이 전부 지금 1,000명,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네. 캐나다는 잘 지켜내고 있네요. 이탈리아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 새 또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섰고요.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도 지금 15,000명에 달하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확진자는 일별 사망 확진자 또 갱신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높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사망률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봉쇄령을 내리고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지방까지도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또 전 국민 사실 집 밖에 나가지 말고 회사 가려고 해도 뭐 보고서 써가지고 확인 받아야 회사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네. 상점도 일단 며칠간은 다 문을 닫게 했다고. 네. 일단 2주 동안 의무적으로 문 닫아라 2주 동안 한 상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외출하려면은 나라에서 준 증명서 이런 양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유가 합당해야 증명서가 나오고 그게 있어야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정도고 뭐 결혼식에 장례식까지 금지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경사는 그렇고 도사까지도 안 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아예 그냥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전체 스탑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저희가 외신영 보고 유튜브에 연결된 영상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어느 탤런트인데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3명이 가족 중에 3명이 확진을 받고 여동생이 숨졌는데 집에서 숨졌는데 시신과 같이 시신을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료망이 붕괴돼서 그래서 하루 동안 같이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의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네. 집안에 머물러라, 나오지 말라고 이탈리아 경찰이 계속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순찰차입니다. 정말 전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한 상황이다. 선진국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할 것 없이 사재기가 정말 심해요. 정말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구나 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의외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아는 민주주의의 선진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하다가 막 완전히 진짜 사재기로 돌아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저렇게 되는 경우. 식료품은 거의 사기가 어렵고요. 그런 섬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재기가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수 보면 세계 이제 2위였다가 세계 2위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할 텐데 그 문제 있고 또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은 굉장히 지금 강대국이었고 물론 그런 거 있지만 저렇게 봉쇄까지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쨌거나 봉쇄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구 지역, 서울 지역 할 거 없이 오히려 서로 가족을 걱정하면서 내려오지 말라, 만나지 마라, 우리 사회적 거리 달하겠다. 이런 자율적인 게 세계 언론에서는 굉장히 극찬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의 어르신들이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어머니 올라오세요 해도 대구 사람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참 이런 우리 시민 의식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는데 교수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같은 도대체 왜 저렇게 안 되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 복잡한 것 같아요. 딱 공공의료 시스템이 나쁘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영국의 NHS 시스템, 미국의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나쁘다고 평가를 한 게 어렵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게 꼭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탈리아는 고령자가 워낙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는 15%, 100명 중에 15명인데 거기 이제 23명, 4명 그렇거든요. 세계 2위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걸린 분이 확진이 되면 더 사망을 많이 하시고 또 문제는 공공의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환자가 지나면 이거 버텨내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서의 선진 의료라기보다는 대부분 거기 원래 있던 이제 의료인들은 다른 나라,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좀 빠져나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의사가 대체되면서 이제 뭐 수가라든지 의료인들의 소득과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하고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대구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면 버티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갇혔고 특히 이탈리아 이제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면 볼에 접촉하고 이런 게 하면서 아마도 대면 접촉을 통해서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요인도 있고요. 네, 북부 지역에 중국인들 많이 살면서 처음에 이제 많이 감염이 되고 유럽인들 갑자기 이렇게 선진국들이 대부분인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기질, 선진국 사람들, 정부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 잘 안 듣는 그런 문화적 풍토도 일부 기인하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 하나 보겠습니다. 그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유로파 축구 경기인데 안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열심히 해도 밖에서 이렇게 팬들이 밀집해서 수천 명이 이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만약에 저기 확진자 한 명 있으면 이런 부분도 여기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지금 뚫리고 있는데 프랑스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130명이었던 확진자가 1,500명이 됐는데 스머프 축제하고 있어요. 스페인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10,000명 정도가 그 집단으로 모여서 뭐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국가적인 통제를 저런 경기장이나 어떤 집단 시설에서 하지 않도록 했으면 모여서 밖에 다 모여 있는데. 계속 우리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참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검사 뭐 잘 안 한다고 하기보다 신중하게 한다고 하죠. 뭐 확진자도 잘 안 나오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올림픽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한 1년쯤 미루면 어때요? 언급하면서 어제 일본 정부가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리스에서 도쿄올림픽 성화가 채화됐는데 역시나 관중 없이 아주 딱 필요한 참석자들만으로 진행이 됐고요. I like that better than I like having empty stadiums all over the place. I think if you cancel it, make it a year later, that's a better alternative than doing it with no crowd. 일본과 상의 없이 나온 언급 같아요. 깜짝 놀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통화했는데 물론 무관중 경기나 올림픽 연기 이야기는 안 했답니다. 大会の延期ですとか中止というのは一切検討しておりませんで、4月の24日の開幕に向けて安全で安心な大会準備を計画通り進めるというふうに。 누가 봐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단발에 끊었잖아요.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 게요. 뭐 보험금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어떤 정부 내에 있는 지지율도 지금 낮고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 상황도 비판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올림픽 준비하면서 한 34조 우리 돈으로 넘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이번으로 이래서 한번 부흥의 계기를 잡고자 하는데 지금 이걸 날릴 위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캔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OC에서 먼저 수많은 경기장과 관련 중지 권고가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런 지하에 뭐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도쿄의 일별에서도 도쿄의 일별 확진자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래픽을 하나 보실래요?
재밌는 건 지난 9일이죠. 네, 9일 날 확진자가 없는데 검사 건수도 없습니다. 그 큰 도시, 1000만의 도시, 900만의 도시 도쿄가 발열이나 기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죠. 없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38도 수준이 2, 3일 이상 지속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리닝으로 그래 이제 그거 하면 이제는 검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렵다. 하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외인 게 검사 건수도 없고 저런 거는 뭐 너무나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일본의 진단 능력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능력인데 뭔가 의도가 있고 그게 뭐라고 참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만의 방식으로 확진자를 컨트롤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 완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진자를 찾아서 그 동선을 정말 핀셋처럼 찾아내서 거기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는 정책을 우린 지금도 정말 24시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화되고 많이 번져나간다면 이제 사망자를 줄이고 치료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벌어서 뭐랄까 우리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확진자들을 최대한 우리가 막아서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대구에서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초기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확진자 숫자보다 퇴원하시는 분이 일단 많다는 거는 그게 일단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콜센터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완화 정책이 통하면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고요. 초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다만 지금처럼 주말에 생활치료센터고 병실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대신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해외에서 저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이제 특히 이제 WHO에서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에 맞게 WHO가 더 열심히 강화하라. 초기 대응은 초기 대응.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약간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는 정점인데 좀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여튼 지금이 아마 주말이 조금 더 큰 고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마지막 보면서 마무리하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박계수 교수, KBS의 김용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